안녕하세요. 이번 웨비조 발표를 진행하게 된 윤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엑소엑소 프로젝트 데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간단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한 뒤 두 번째 챕터에서부터 저희가 겪은 기술적 경험들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만약 친구들이 나의 피드를 꾸며줄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능들은 시연 영상과 데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기술 스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SWR, SCSS를 사용하였으며 백엔드는 Nest.js, MySQL, TypeORM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GitHub 액션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배포 및 배포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겪은 기술적인 경험들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 서비스는 이미지를 읽고 쓰는 기능이 메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며 경험했던 기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옵티마이저를 활용한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먼저 이미지 옵티마이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두 번째는 이미지 변환 요청을 처리하고 변환된 이미지를 배포하는 CDN,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변환하는 이미지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비스는 많은 이미지 I/O 비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고 메인 페이지에 각 포스팅의 썸네일이 리스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포스팅의 썸네일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옵티마이저를 이용하면 따로 썸네일을 저장하지 않고도 썸네일을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원본 이미지만 저장하고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화면 크기에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를 찾는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는 사용자가 봤을 때 화질 저하가 느껴지지 않는 최소한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이후 CDN에 해당하는 로직이 담긴 쿼리 스트링으로 변환 요청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변환된 썸네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에 따로 썸네일을 저장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 감소를 시킬 수 있었으며 기존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캐러셀을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 포스팅에 최대 10장의 이미지를 슬라이드에서 넘겨보는 캐러셀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LQIP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LQIP는 Low Quality Image Placeholder라는 뜻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저화질로 로드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러셀의 한 페이지는 상단에 있는 객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페이지가 렌더링 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들은 저화질로 로드되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원본 이미지를 미처 로드하지 못했을 때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n번째 이미지를 볼 때 n+2번째 원본 이미지를 미리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첫 번째 이미지를 보다가 두 번째 이미지를 보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두 번째 이미지로 전환하는 순간 클라이언트는 네 번째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현재 그 이미지가 저화질이라면 원본 이미지로 전환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두 가지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100분의 1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로 저화질 사진을 미리 로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불안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답답함을 줄일 수 있으며 라이트하우스로 성능 점검 시 높은 FCP와 LCP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전부 로드하지 않기 때문에 CDN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에서 겪었던 기술 경험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서비스는 사진 데이터를 다루는 프라이빗한 서비스로 안전한 토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리프레시 토큰 관리를 위해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갱신할 때마다 리프레시 토큰을 새로 발급함으로써 리프레시 토큰의 일회성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해킹 등으로 인한 리프레시 토큰의 재사용이 발견된다면 인증 서버의 입장에서 현재 액터가 해커인지 유저인지 모르기 때문에 DB의 리프레시 토큰 값을 널로 변경시켜서 해커와 실제 유저가 갖고 있는 리프레시 토큰을 무효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에게 재인증의 과정을 요청하도록 하여 탈취된 리프레시 토큰의 남용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 회원 검색 API는 닉네임에 대한 중도 검색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 경험을 위해 DB에 많은 유저가 존재하더라도 검색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덱싱이 어려운 라이크 연산보다는 각 문자열을 일정한 길이의 토큰으로 쪼개고 이를 바탕으로 인덱싱을 하는 풀텍스트 서치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닉네임은 유니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니크 키와 풀텍스트 인덱스는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래의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 닉네임에는 풀텍스트 인덱스를 걸고 닉네임에 해시 컬럼을 추가하여 여기에서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를 거는 방식이 가장 좋아 보였으나 해시 컬럼의 추가로 인한 메모리 손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수할 만한지 K6 부하 테스트와 MySQL Explain을 실행해 보았고 약 2분의 1 수준으로 쿼리 속도가 개선되었고 풀테이블 스캔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닉네임으로 이루어진 중복 닉네임 검사 API 역시 유니크 키인 해시드 닉네임 기반으로 수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성능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피드 공개가 자정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해당 특징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 많은 유저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희의 크리스마스 예상 유저 수에 대해 서버 한 대로 테스트 시 약 2.48%의 꽤 높은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동적인 서버의 스케일인 스케일아웃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오토 스케일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 스케일링 서버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기존과는 다른 배포 방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엔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소스 디플로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브랜치에서 디플로이 브랜치로 푸시가 일어나면 GitHub 액션이 동작하며 빌드된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 후 소스 디플로이가 이 업로드된 빌드 파일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배포해주는 파이프라인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웹 2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